비밀의 도서관에 도착한 남자. 그는 호러문학의 거장 러브크래프트였습니다. 엄격한 관리인의 허점을 노려 열쇠를 슬쩍 하는데요. 그 열쇠로 꽁꽁 감춰진 것은 열람이 금지된 마도서. 문이 스스로 닫히며 열쇠를 떨구더니 드디어 마주하게 된 죽음의 책, 네크로노미콘. 그렇게 그는 금단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고풍스런 저택에 찾아온 남자. 그는 기자였는데요. 40년간 일어난 11건의 미제살인을 취재하려는 거였습니다. 냉동고처럼 차가운 집. 그녀의 희귀병 때문이라는데요. 사라져버린 유력한 용의자 매든 박사. 차를 대접하고 문답을 이어갑니다. 22년 전 그녀의 엄마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주인 리나와 3층에 산다는 어떤 남자. 그는 뭔가 연구 중이라는 깐깐한 박사였습니다. 그렇게 입주를 완료한 그날 밤, 수압이 별로지만 샤워를 하는 그녀의 몸엔 학대받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천장 누수까지 있는 거지 같은 집. 그때 그를 몰래 덮치는 계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못 이겨 도망친 거였는데요. 아무나 들어오는 걸 보니 보안마저 안 좋은 최악의 매물이었던 겁니다. 집을 알아볼 땐 신중하게 따져봅시다. 쓰레기를 피해 도망치지만 이어지는 폭력. 그때 나타난 3층 아저씨의 도움. 얼마 후 정신을 차렸는데요. 계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3층의 매든 박사. 그나저나 박사의 방은 냉동고 같았는데 그의 희귀 질환 때문이랍니다. 그녀를 돌려보낸 그는 요상한 피를 흘리네요. 그리고 한밤중에 보인 천장의 피. 층간소음도 아니고 층간혈액. 결국 따지러 올라가는데요. 조심스레 들여다본 3층엔 시체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둘의 모습. 그 피가 떨어진 거였는데 기절. 그리고 천장이 말끔한 걸 보니 꿈이었나 봅니다. 그때 손을 다친 박사의 피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얼마 후 식당에 취직하는 그녀. 박사가 살아있기엔 너무 늙었다는 식당 주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주문을 받다가 계부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간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쉽게 털어놓는 박사. 시체를 실험에 쓰긴 했지만 그녀를 위해 살인을 했다는 갑작스런 고백. 전개가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추운 3층을 벗어나버린 박사는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물 주입과 얼음으로 체온을 낮추는 박사. 둘은 그렇게 감정을 나눕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네크로노미콘에 적힌 대로 노화 방지 실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험체는 바로 자기 자신.
집주인 리나의 짝사랑을 받아주기엔 연구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Lena stays on. Rose was destined to wither. 시든 장미를 부활시키며 수작을 부리는 박사. Heart you brought into bloom. 결국 둘은 벽난로를 소환하는데 건물주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얼음 침대에서 숙면 중인 박사. 감히 건물주의 남자를 건드려? Love, Emily. 그렇게 여자의 엄마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Relationship wasn't meant to be as the first man my mother ever loved. She 하지만 얼마 후 되돌아간 그녀. 또 누군가를 해치려 하는데 그녀가 출근을 안 해서 찾아온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해질 거라며 그녀도 처치하자는 건물주. It's the only way, Richard. 하지만 박사는 화를 못 이겨 불을 내고 말았습니다. 노화의 쥐약인 높은 온도. No, there is no other way. Even feel here. 녹아내리던 그는 공포의 녹색 물질을 지려버립니다. 그때 질투에 가득 찬 건물주의 공격. 하지만 내 사랑 매든 박사는 산산이 분해되고 맙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흉, 그녀의 숨을 끊으려는 그때 With his baby. 아이가 있었습니다. She knew the baby was rich. 박사가 다른 여자에게 남기고 간 분신. The baby born was me. 그렇게 이 딸이 태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Turned up all 박사 사망 이후에도 벌어진 사건들을 캐묻는데요. 답변이 어째 시원하지 않습니다. pretty well, Miss Osterman. 그런데 You're right, Mr. Parkle. 그녀는 I am 딸이 아니었습니다. You fucking late for an emergency. I prefer to 게다가 22년째 낳지 못한 뱃속의 아이. years this baby hide me kicking but never born. Isn't that right? 그녀가 엄마라 부른 건 바로 Emily. 늙어버린 건물주 리나였습니다. 1993년작 공포의 이불대두 중 냉기 편이었습니다. 먼저 본편의 결말부터 정리하면 매든 박사를 짝사랑하던 집주인 리나는 그의 소중한 자식을 위해서라도 에밀리를 살려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간간히 인간을 죽이며 에밀리의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켰던 겁니다. 과연 뱃속에서 22년을 자란 그 아이는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원제목은 네크로노미콘, 죽음의 책인데요. 이블데드의 아류작으로 보일 만한 한국판 제목입니다. 초반에 도서관을 가는 장면을 제외하면 네크로노미콘에 적혀있는 이야기를 읽는 듯한 연출로 3개의 단편,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1900년대 호러 문학의 거장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들을 각색한 에피소드입니다. 또 스티븐 킹 등 후대 여러 문화에 영향을 끼친 소설가 러브크래프트 본인이 직접 등장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구성인데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작품 세계관에 등장한다는 점이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 시리즈를 주도한 감독은 바로 브라이언 유즈나, 러브크래프트의 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좀비오, 지옥인간에 이어 이 영화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파트는 영화의 뼈대를 연결하는 도서관 씬들과 세 번째 편 어둠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보신 단편은 두 번째 파트이고 원작 소설은 러브크래프트 전집 2권에 수록된 냉기입니다. 14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원작인데요. 역시나 대략적인 설정은 같고 여러 영화적인 연출이 더해졌습니다. 또 스티븐 킹 단편집에 이어 이 러브크래프트 전집도 교과서처럼 자주 등장할 듯 싶네요. 아무튼 이 단편 냉기의 감독을 맡은 건 일본인 감독 카네코 슈스케입니다. 촬영장에서 영어를 전혀 쓰지 않고 연출했다고 하는 뒷얘기가 전해지지만 뭐 액션, 카트 이런 얘기는 했겠죠? 이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데스노트 시리즈가 있고 단편 중 첫 번째인 익사편을 맡은 크리스토프 갱스 감독은 늑대의 후예들과 사일런트 힐을 연출했습니다. 극중 러브크래프트를 연기한 사람은 바로 좀비오의 제프리 콤즈였습니다. 본인은 전혀 닮지 않아서 출연을 고민했다고 하지만 분장의 힘을 빌려 얼추 비슷한 분위기를 냈죠. 하지만 촬영 중엔 이블데드의 브루스 캠벨과 닮았다는 반응도 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블데드에 등장하는 그 죽음의 책이 바로 네크로노미콘인데요. 사악한 마도서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여러 영화에 등장하곤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읽으면 안 되는 책, 죽음을 부르거나 악마들을 깨우는 책 등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선 모렐로 노미콘이라는 회복 방해 특성을 가진 책 모양 아이템으로 오마주되기도 했죠. 죽어라 문도. 주인공 매든 박사 역으로 등장한 배우가 눈에 익으실 텐데요. 바로 타이타닉에서 분노 조절장애 약혼남 가문의 집사
러브조이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전국의 탈모인을 분노케 만든 탈모 치료 사기꾼 박사로 더 유명하죠. 러브크래프트의 작품들은 또티fun킹만큼이나 많은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캐릭터나 스토리가 사용된 작품만 해도 무려 200개 이상이 되는데요. 참고로 또티fun킹은 300작품 이상이고 둘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풀어낼 이야기가 아직도 많지만 나머지 단편을 다룰 때 계속하기로 하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도 공포영화입니다. 안녕!